자, 오늘 확률의 뜻과 활용 부분 진행할 거예요. 확률의 뜻과 활용은 이미 중2 때 확률을 배웠어, 너희가. 근데 걔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교육과정상의 조금 차이는 원래 중등 때는 기하학적 확률이 배우면 안 되는데 중등 때 원래 없어져서. 근데 문제는 있지 않냐? 넓이에 대한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보면 돼. 특히 용어 차이가 좀 있어, 이제. 중학교 때 안 쓰던 용어를 여기서는 좀 쓰기 시작한다 정도의 차이. 실제로 계산되는 건 똑같아. 근데 결국에 너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열심히 배우지 않았니? 순열, 좋아. 중복 순열, 중복 좋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느낌으로 우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이건 용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시행은 뭐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행위를 직접 하거나 관찰하는 것 자체도 시행이라 불러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됐죠? 그럼 그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애가 뭐가 있어? 주사위 하나 던지면 결과가 뭐 나와?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지? 그쵸? 그렇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전체. 그 시행 결과 나올 수 있는 그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 할 때마다 나오는 결과에 1이 나오는 결과도 있고 2가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막 반복하다 보면 그 각각 하나를 표본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서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걔를 기호로 뭐로 쓰냐면 S라고 써. 이게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의 기호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 니네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 뭐로 썼었어? U로 썼었지, U. 자, 이 부분이 집합과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용어 차이가 있다고. 그때는 집합의 이루는 가장 큰 범위를 U라고 표현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는 사건에서는 확률 경우의 수에서는 표본 공간 S라고 불러. S. 근데 S의 약자가 샘플 어쩌고야. 그래서 S라고 쓴 거야. 됐죠? 그럼 얘 S라는 표본 공간에는 1, 2, 3, 4, 5, 6 이렇게 집합으로서 그 결과를 나타내도 되는 거야. 그럼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6가지지. 맞아? 그럼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6개잖아. 그거를 용어만 이렇게 바꾸면 돼. S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라는 질문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NS. 그러니까 여기를 S를 집합이라 부르지 않고 S라는 사건이라 부르는 차이인 것 뿐이야. 근데 S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이라고 불리는 전체, 가장 큰 표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쵸? 그럼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면 그 표본 공간은 S라는 애로 1, 2, 3, 4, 5, 6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자,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됐죠? 자, 만약에 A라는 사건 하나를 지정해 볼까? 자, 이런 사건 해보자. 짝수의 눈이.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 사건을 내가 A라고 지정해 볼게. A. 그치? 그럼 A라는 애는 누가 원소인 거야? 2, 4, 6인 거지.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A 사건. 그럼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NA. 그치? 그리고 집합이랑 연산 법칙은 완벽하게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거야.
됐어? 뭐 또 해볼까? 뭐 해볼까? 짝수 했으니까 3의 배수 해볼까? 3의 배수에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지정해볼게. 그럼 B는 뭐 있는 거야? 3, 6이 있는 거지. 그치? 이거를 너희가 고1 때 집합 배우면서 수화 배우면서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처럼 표현해도 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제일 큰 거는 뭐야? S라는 표본 공간인 거라고. U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럼 A라는 집합이 있었고요. 지금 A, B 두 개만 만들어놨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 그리면 돼요. 원수 한번 볼까요? 2, 4, 6 여기 6 겹쳐 있죠? 그럼 여기에 2하고 4하고 여기 6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주면 되겠죠? 남은 거 1호. 이 바깥쪽에 1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A라는 걸 묻는 거야. NA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집합에서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읽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꿔 읽으면 돼.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만 바꿔 읽으면 되는 거야. 됐지? 어려운 거 없어. 이거 하나도. 용어만 배우는 거라고. 근원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니네 이 표본 공간에 원소 몇 개 있었어? 6개 있었지. 이 사건의 근원, 제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근원 사건은 여기 원소 중에 딱 한 개만 뽑아가지고 1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집합 1, 집합 6 이런 거 있지. 이 각각 이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용어입니다. 알아는 두셔야 되는 거야.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참거짓으로 묻는 거 있잖아. 거기서 이 용어 자체는 알아야 된다고.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근원 사건. 건이라 부른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을 하나 더 만들 건데 7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 얘는 D라고 해볼게. D. 얘는 D가 누구야? 그러면 7 이하의 눈이니까 1, 2, 3, 4, 5, 6이지. 그치? 근데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냐? 그치?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집합으로 표현해봤는데 얘는 누구랑 똑같아? 표본 공간이랑 똑같지. 이런 사건을 용어상에서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건이라고 불러. 전사건. 그냥 전체 집합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근데 표본 공간이랑 전사건이 같은 용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이게 같은 용어인 건 아닌데 전사건은 표본 공간과 그 집합이 같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그 결과를 모아놓은 거라면 그럼 얘는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D고 8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같지 않냐? 어차피 말은 틀려도 그래서 걔네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전사건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 얘랑 똑같은 건 아닌데 결국엔 같기는 해. 됐죠? 됐죠? 이거 전사건이라고 했어.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전체 집합이 있었으면 또 뭐 있을 것 같아? 공집합 있지 않아? 공집합? 공집합? 그럼 뭐 이런 게 있겠지. 뭐 아까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2라고 해볼게. 2. 그럼 2라는 이 사건은 원소가 있어? 없지. 이렇게 집합 기호만 써놓는 것도 괜찮았지. 이게 무슨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해? 동그랑땡 공집합을 표현하는 거 이걸 바꿔 쓸 수 있지.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사건이라 불러. 그러니까 공집합처럼 이렇게 되는 애 우리 뭐라 부른다? 공사건. 그럼 전사건은 어떤 걸 말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그럼 공사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야, 근데 니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지 않냐? 거기에 이제 이런 용어를 배우는 것뿐이야.
그걸 전사건이라 하고 그 사건을 공사건이라 한다. 밖에 없는 거야.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용어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야. 용어 확장을 이뤄내고 있다. 됐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나와요. 자, 여전히 용어 정리이긴 한데 이제 2번 줘볼까? 2번. 합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와. 합사건이라는 건 이걸 말해. A 사건이 있고, 합집합처럼 쓰는 거 있죠? 합집합. B.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 합사건 B. A와 B의 합사건. 이게 합사건인 거야. 됐어? 그럼 니네 이걸 읽어봐. A와 B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A, B 합사건의 이게 뭐라고? 원소의 개수이긴 한데 얘가 경우의 수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니까. 그럼 니네 얘는 어떻게 계산했을까? NA, A 사건의 경우의 수, MB,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두 사건이 뭐한 것을? 겹친 것의 경우의 수를 뭐 했어? 빼줬지. 맞아? 기억나? 근데 여기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야. 자, A 교집합 B. 요걸 아직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냥 A 교집합 B라고 읽었는데, 자,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걔 교집합, 겹치는 거 찾아봤어. 근데 얘가 뭐가 된 거냐면 공사건이 된 거야. 공집합 이거, 공사건. 됐어? 이럴 때 니네 집합에서 이 두 집합의 관계 뭐라고 배웠니? 집합에서 이 집합의 관계? 서로소라고 배웠지, 집합에서. 기억나?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했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두 집합의 관계를. 근데 여기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사건이라고 불러.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두 사건이 겹치지 않아. 그 두 집합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배반이라고 불러. 됐어? 지금 용어 정리 외우는 거야, 그냥. 그럼 A, B가 배반일 때 A 합사건 B의 경우의 수는 A와 B의 경우의 수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얘가 0이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됐었지.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앞쪽에 물어볼 합의 법칙이라고 배웠냐? 합의 법칙? 의미하는 거야. 됐죠? 이런 게 있었다. 자, 두 번째 합사건 썼으니까 세 번째로 니네 A 이거 교집합 B라고 부르잖아. 이거는 합집합이어서 합사건이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얘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교사건이라 부를 것 같은데 교사건이라 안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곱사건이라 불러. 그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용어니까. 그치?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에 겹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곱사건이라 불러. 됐죠? 그냥 곱사건이라 해, 얘를. 뭐 어떡하냐, 이거. 외워야지, 그냥. 그쵸? 네 번째. 책에 있는 거 순서대로 다 했나 확인할까? 여사건. 여사건은 조금 감이 올걸? A 여집합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여사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 여사건은 뭘 의미할 것 같아? A가 아닌 사건들을 의미하는 거야. A가 아닌 사건. 그거를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불러. 그럼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니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A라는 사건과 A 여사건이 있어. 이게 교집합 해봐. 뭐 나오냐? A 사건과 A가 아닌 사건에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 공사건 나오지. 그럼 A와 A 여사건은 당연히 무슨 관계야? 배반 관계인 거야. 겹치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냥. 용어 정리만 해봤어. 요게 처음 용어 정리하는 그쪽 70페이지 내용들 용어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용어 정리. 됐죠?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페이지 72페이지로 가보세요. 72페이지. 이제 확률 가봅시다. 확률. 근데 중학교 때 확률하고 여기서 배운 확률이 똑같아요. 아예. 기호만 틀려. 기호만. 그럼 이런 게 생각하면 돼. 너희가 확률에 배우는데 이 P가 붙어있고 이렇게 A라고 썼어. 이건 뭐라고 읽을 것 같아? A 사건의 확률이라고 읽으면 돼. A 사건의 확률. 니네 NA는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 A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A 사건의 확률은 니네 어떻게 구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배우잖아. 그거를 좀 유식하게 기호로 쓰면 이런 거야. NS분의 NA. 얼마나 유식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거야. NS가 뭐겠어 그러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아니야? 그렇죠? A 사건의 경우의 수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쓴 것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니네가 확률을 구하려면 경우의 수 몇 번 구하면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2번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하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의 내용과 완전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쵸?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쪽에서 그 주사위 하나 던지는 거 있었잖아.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모든 경우에서 6가지였죠? A 사건 아까 짝수 잡았었나? 짝수의 경우에서 얼마였어? 3개였잖아. 뭐 2분의 1이 된다. 이게 확률로 계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근데 전 사건이 뭐였어요? 전 사건. 다 일어나야 되잖아. 전 사건. 아까 그냥 2하고 D하고 2인가가 뭐 전 사건 잡았었지. 그럼 이런 거야. 근데 전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인 거야. 당연히 1. 모든 경우에서 6가지 분의 그 사건도 6개니까. 근데 공사건 기억해? 공사건이 뭐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었지. 그럼 모든 경우에서 분의 그 사건이 0이잖아. 확률은 얼마겠어? 0이지. 그래서 확률은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0인 거야.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쵸? 지금 여기 다루는 요 확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학적 확률을 의미해. 지금 니네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확률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인 게 뭐냐면 니네 동전 던져봐. 동전 앞 나올 확률이 얼마야? 동전 하나 던질 때 앞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근데 동전 진짜 던지면 2분의 1 확률로 앞 나와? 실제로 2분의 1 확률로 앞이 나오지 않아. 뭔 얘기냐면 니네 이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동전을 한 100번만 던져봐. 그 중에 50번 나올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100번 던졌는데 진짜 운이 좋아져 100번 다 앞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진 않지만 보통 뭐 40번 나온 사람, 45번 나온 사람, 50번 나온 사람도 있겠고 50회 번 나오면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겠지. 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실제 계산상의 확률이야. 우리가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는 앞 나오나 뒤 나오나인데 그 중에 앞이 하나만큼 있으니까 너는 2분의 1만큼 나올 것 같아 라는 게 수학적 확률이고, 주사위가 정육면체 주사위 1부터 6 써 있잖아. 그럼 너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해? 6분의 1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이라는 면이 차지하는 게 하나니까 그걸 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근데 실제 주사위 던져봐. 1이 6분의 1만큼 나올까?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게 니네가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 니네가 여기까지 배웠다고. 그럼 걔와 차이가 나는 확률로 뭐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아까 똑같은 얘기 해볼게. 이런 거야. 동전을 던져. 몇 번 던져볼까? n번 던져보자. 앞면이 r번 나왔어.
조심하 이거. 그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전체 몇 번 던졌으니까 n번 던졌지. 맞아? 그거에 앞면이 나올 비율은 r번 나온 거잖아. 실제로. 됐어? n번 중에 r번 나온 거지. 이 확률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얘를 통계적 확률이라 불러. 실제 해보는 거야. 통계를 내보는 거지.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을 만약에 동전을 아까 이제 100번만 던진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한 1억 번 던져봐. 1억 번. 던지지 않으면 1억 번 던져봐. 그럼 걔가 딱 절반만큼 앞면이 나오는 거에 점점 다가가죠. 횟수가. 그러니까 내가 10번 던졌을 때는 앞면이 뭐 4번 나오기도 하고 3번 나오기도 하고 이럴 테지만 내가 1억 번 던지면 그 딱 절반만큼 앞면이 나오는 것처럼 되게 다가가게 돼 있어.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아직 리미트를 안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이 시행을 지금 n번 던졌다 그랬잖아. 이 시행을 무한대번으로 늘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많이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이 값이 어떤 특정 값에 다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동전을 1억 번 던지면 1억 번 던졌을 때 그 절반만큼이 앞면이 나올 거야. 그럼 얼마에 계속 다가가고 있는 상태겠어. 2분의 1에 자꾸 다가가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 시행을 엄청나게 늘렸을 때 얘가 그 다가가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근데 통계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진짜 무한대번 반복하게 되면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 그치? 그런 내용이야. 그럼 니네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실제로 물어볼까? 잘 안 물어보지. 통계 확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시험 문제에 보통 나오는 멘트들이 대부분 통계적 확률 멘트들이 있어. 어느 거냐면 니네 대표적인 통계적 확률 멘트가 이거야. 야구할 때 타자가 100번 타석에 들어서서 30번 안타 쳐. 그럼 이게 100분의 30 아니야? 안타 칠 확률이? 그치? 그건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치? 그거를 뭐 취급해가지고 수학적 확률 취급해가지고 이제 이 이후에 뭐 2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1번 안타 칠 확률 뭐 이딴 거 구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통계적 확률을 기준으로 수학적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는 막 문제에서 얘는 통계적 확률이냐 이런 걸 구분하게 만들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확률의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기하학적 확률이 하나 더 있어. 기하학적 확률. 근데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막 엄청 거창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니네도 이미 문제를 풀어봤을 법한 것들이야.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냐? 그 관역이 있어. 관역이 있는데 얘가 정확하게 4등분 돼 있어. 그치? 그때 여기 1, 2, 3, 4가 있는데 1번에 맞출 확률 얼마? 4분의 1. 2번 맞출 확률? 4분의 1. 3번 맞출 확률 4분의 1.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근데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막 되게 거창한 게 아니고 전체 넓이를 모든 경우의 수라고 보고 그 사건 1번에 맞출 확률이라면 1번의 넓이를 기하학적으로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봐서 전체 넓이분의 그 넓이를 우리는 그 부분의 확률이라고 한다처럼 생각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인 것뿐이야. 즉 얘는 넓이 또는 길이 또는 부피 따위를 경우의 수로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고 이런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확률의 성질 잠깐 봐보면 이건 너무 단순한 거라서 A라는 사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A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로 있어? 확률의 범위는 무조건 뭐 이상 0 이상 1보다는 작가신 거야. 근데 그 확률이 1인 경우가 있지?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전 사건의 확률이겠지 얘가. 전 사건의 확률이 1이지 0의 확률은 무슨 사건의 확률이야? 공사건의 확률이 0이 된다 정도? 됐죠? 결국에는
경우의 수 누가 잘 구하나?를 확률에서 물어본다. 끝입니다. 중학교 때랑 동일해요. 완전히. 용어 정리만 조금 더 하고 뭐 배반 사건이라든지 곱사건이라든지 합사건이랑 용어 정리 그런 용어 정리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